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설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청와대 동영상과 텍스트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해 보기로 하죠. 설날 인사. 그런데 설날이 언제입니까? 2018년 2월 16일이죠. 그리고 인사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인사의 형식이 영상 메시지. 그런데 이러한 영상 메시지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생중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녹화를 해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와대 자료를 보아서 업로드 일시가 2018년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설날이 아닌 것이죠. 설날은 2월 16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녹화다 하는 것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하루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물론 그보다 더 일찍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준비를 해서 업로드한 것이 2월 15일이다. 그러나 이 인사는 2월 15일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날 인사이기 때문에 2월 16일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은 알겠지만 그 내용에서 설날 당일의 인사라는 것이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16일에 국민 여러분에게 하는 인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한 문장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상적인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낯설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는 설날 인사입니다. 1월 1일의 인사가 아니라 음력으로 1월 1일에 하는 인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난 양력으로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날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전통 명절로서 그러한 설 인사를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옛날에 갓쓰고 한복 입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어색하겠죠. 그것을 다 젖혀두고 이미 입 밖으로 낸 말이니까 한번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흔히 그 하트가 그려지고 러브라는 글자가 막 날아다니는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여러 명을 대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시 하트가 날아다니고 러브라는 글자가 떠오르는 장면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B씨, C씨, D씨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때 그러면 이 장면이 꼭 들어맞을까? A씨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B와 C와 D를 두고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된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드물죠.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런 장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애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삼천 궁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일대 다의 관계에서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어떤 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현대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아주 인기 있는 스타일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씨를 좋아하는 그 팬클럽의 팬들은 이렇게 다수가 늘어서서 A씨로부터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씨가 A씨 한 사람이지요. 문재인 씨가 다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씨보다 위에 있지요. 국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국민은 주권자를 구성합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문재인 씨의 상관입니다. 그러니 공무원인 그 국민의 일꾼인 문재인 씨가 상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 이야기하면 발칙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혼나겠죠. 그러니 문재인 씨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중은 최소한 그를 따르는 그 팬클럽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 단체들이 있는데 통칭해서 문바라고 부르기로 하지요. 그렇다면 이 제1문에서 문재인 씨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일 수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나라에서 유일한 권력자인 그 집합, 국민의 집합일 수 없습니다. 이건 상하관계에서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에서 국민 여러분은 문바류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 그래서 특정 종교를 탄압해도 안 되고 지원해도 안 되고 종교가 없는 국민들을 차별해도 안 되는 그야말로 관여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종교인인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국민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런 일을 했죠. 종교인들을 뭐 한 10개 종교의 대표자를 불러다가 만났다. 대한민국에 종교가 10개만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여집합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머리, 그 한계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법 위반이다. 이전 사람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 사람도 헌법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사실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여러모로 적절치 않은 면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설날 인사를 한다는 것도 공무원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나서서 설날 인사를 한다. 이것도 자기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죠. 마치 군주라도 되는 듯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한 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모든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어느 법령에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고 전파를 사용하면서 설날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없으면 없는 것이지 없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하고 차이죠. 일반 국민은 제한이 있을 때에만 금지가 됩니다. 나머진 자유이죠. 그러나 공무원은 법령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대한 차이인 것인데 이번에도 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죠. 우리가 새해 덕담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종류의 덕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경우는 바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복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돈을 담는 복주머니로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왕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돈 많이 버세요라는 인사는 좀 품위가 없어 보이죠. 어떻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돈 쪽을 택했습니다. 제2문입니다. 이번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지금 그 인사 글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중요하고 또 자녀들이나 직장인들이 문서를 읽을 때도 아주 중요한 그런 문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이 글에서 이번 설날은 더욱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더욱이라는 말은 비교 대상이 필요한 비교급 표현인 것을 알 겁니다. 보통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더욱 특별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날들을 한번 설날이 있으니까 설날도 특별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날들을 한번 줄을 세워 봅시다.
그러면 보통날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특별한 것이 설날이겠죠. 그 다음에 그 인사글에 있는 것처럼 설날 가운데 특별한 설날이 있다. 왜냐하면 더욱 특별하다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들 가운데서 더욱 특별해야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앞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날이 있고 그 설날보다 특별한 설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설날들 가운데 더욱 특별한 설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최소한 1에서 4단계까지 나뉘어져 있고 이번 설날은 바로 4번째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설날이라고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지나간 설날들은 대부분 2번째 설날, 그러니까 보통 설날 아니면은 아주 드물게 특별한 설날 그런 것이었을 거고 이번에 더욱 특별한 설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진실한 말이 되려면 특별한 설날을 적어도 몇 개를 나열해야 하겠죠. 보통 설날이 아니라 특별한 설날을 나열한 다음에 그 특별한 설날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설날이 왜 더욱 특별한지 그것을 비교해서 결과를 내야 할 겁니다. 그 논증에 성공해야 하겠죠. 평창올림픽이 있어서 특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있어서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보통 설날과 특별한 설날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부분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왜 그런가? 글이 과장돼 있고 지나치게 요란을 떨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깨진 것이죠. 그 다음으로 설날은 이라고 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죠. 설날, 이것은 인간이 아니고 생명체가 아닙니다. 무생물 주어죠. 그러면 무생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생물은 어떤 것을 당하거나 또 무생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주어가 무생물일 때 그 수로 설명해 주는 말은 대부분 무엇이다, 무엇 당하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2문의 수로가 무엇인가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 해서 거기까지 끊어서 본다면 함께 해서 라는 것인데 함께 해서는 함께 한다와 그래서가 합해진 그런 말입니다. 함께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앞부분을 정리해 보죠.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 한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뜻을 우리 한국 사람도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한다. 이것을 다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것이니까 풀어헤쳐 봅시다. 그러면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설날은 한다. 그리고 뒷부분은 평창올림픽은 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다 합쳐지니까 함께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A도 하고 B도 하니까 이 문장을 바꿔서 A와 B는 한다. A와 B가 함께 한다. 되겠죠. 이 경우에
설날과 평창올림픽은 대등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잡고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라 둘 다 그냥 독립주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한 문장과는 내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풀이를 해야 하겠습니다. 설날은 한다, 평창올림픽은 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설날은 한다. 어떻게 하느냐? 평창올림픽과 함께한다. 이것이 훨씬 더 편하게 들리죠. 그러면은 평창올림픽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어느 주어가 더 중요한가를 결정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없으면 설날이 없다 하는 정도면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보았듯이 A와 B가 대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평창올림픽과 상관없이 설날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평창올림픽과 함께 라는 것을 그저 부수적인 것으로 풀이해 봅시다. 그러면 평창올림픽이 없어도 설날은 설날이지만 평창올림픽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설날이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이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설날은 더욱 특별하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뜻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이상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설날은 한다. 평창올림픽은 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죠. 우리가 모두 구어체로 중간에 말을 생략해버린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잡담이 아닙니다. 뜻이 이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하면은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해서 같이 가서 이런 뜻으로 쓰면 안 되고 이번 설날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져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그래서 더 특별한 설날이다. 이런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장을 탄탄히 짜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건너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그 청와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디에서 자라났기에 국어를 이렇게 모르는가? 설날은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올림픽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설날은 설 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설날을 쇠다가 아니고 설 쇠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사용을 이렇게 해도 할 줄 모르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살펴봅시다.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까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와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손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은 알 수 있겠죠. 방향상 손님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손님이 이쪽으로 동작을 해오는 그런 방향, 움직임의 방향을 먼저 파악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손님일 수 없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글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와서 설날을 맞았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찾아와 라고만 썼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온 다음에 설날을 맞는 행위를 했는가?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설날을 맞는 행위를 했는가?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의미는 후자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까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누가?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님도 덩달아 맞이했겠죠. 일단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날을 맞았다. 요즘 국립국어원에서 다루는 국어사전은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쓰는 특이하게 작가들이 쓰는 것을 채집을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어차피 말이라는 것은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논리 시스템인데 그 논리의 줄기를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워와서 채집을 해서 이 논리를 채워가니까 중심이 안 맞죠. 그것이 현재 우리의 국어사전이 제대로 사전 역할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 어휘를 채워 넣는데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 북한말을 같이 채워 넣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정부가 대고 있죠. 게다가 방언도 섞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표준어인지 그 구별도 어렵고 오히려 표준어를 깨자고 하죠. 무엇이든지 통일되는 것, 우리 전체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 공통점을 가지는 것을 깨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변혁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든 이들은 설날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는 쓰일 수 있습니다. 맞는다. 그러나 어감상 좋지 않죠. 맞는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때려서 맞는다. 이것이 됩니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날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설을 쇠다. 설맞이하다. 이런 식으로 뜻이 하나로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듣기에 편안한 그런 말로 바꿔서 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던 내용을 제3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맞이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된 설날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도 참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맞이를 하면 하는 것이고 설은 그냥 늘 그렇듯이 오는 것인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제대로 된 설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굳이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날이 됐다. 이것도 과장이라면 과장이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손님만 중요한가? 이 부분을 보면은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도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설날인가? 이것도 중요하지요. 제3문에서 그는 까치설날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은 우리의 설날이 아니라 까치설날이 제대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 인사가 언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16일 설날에 하는 것이다고 했죠. 까치설날은 언제입니까?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설날이면 까치 설날은 어제여야 합니다. 사전에도 한국문화재재단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을 까치 설날이라고 한다. 어린아이들은 미리 설빔으로 갈아입고 어른들은 서로 찾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묵은 세배라고도 한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까치 설날은 설날이 아니라 어저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지금 설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설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청와대에서는 동영상을 내보내는데 바로 이 부분의 밑에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가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까치가 아니라 가치. 그리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가치 설날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막 부분에 화살표를 그어서 까치라고 수정을 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해 놓은 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까치 설날은 16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굳이 그렇게 수정한 흔적을 남기면서 재치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끝까지 몰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지난번 중국 국빈 방문 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원고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나이 많은 경력이 풍부한 그 공무원들이 밤을 새서 붙어 앉아서 고쳤다고 한 그 원고에서 광복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충칭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도 못하고 뭐 그런 구별을 못하는 아주 무지의 극치를 종합 세트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문을 보면은 선수들은 지금 평창에서 운동복 대신 한복을 입고
육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설날 인사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문장이라고 친다면은 까치설날이 되겠죠. 까치설날, 이렇게 설날에 하는 그런 민속놀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까치설날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인사글 속에는 15일과 16일을 섞으면 안 되는 것이죠. 16일 시점에서 통일적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김 여사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그 한복 앞섭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인사 동영상을 촬영할 때 옆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김 여사도 이 설날과 까치설날을 구분할 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4문에서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육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멋을 부려서 쓴 것 같기는 하죠. 그런데 뭘 알고 멋을 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윷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윷을 놓을 때 윷가락 던진다고 합니까? 이 가락이 어디서 사용합니까? 엿가락 생각하면 되겠죠. 엿가락은 어떻습니까? 한 개. 젓가락도 한 개,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낱개를 가리킵니다. 윷가락은 사전에서도 윷 낱개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윷은 어떻습니까? 한 개를 던집니까? 윷을 한 개씩 한 개씩 던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윷놀이는 이 윷가락, 이것을 윷짝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개를 한 번에 잡고 던져서 그 점수를 읽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윷가락이 4개가 한 세트이다 보니까 4사람이 한 개씩 잡고 던지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윷가락을 던지면 논다. 이렇게 썼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7문을 소개하죠. 남북 선수들의 값진 도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그 어휘를 보게 되면 그 장사집에서 쓴 글처럼 보입니다. 제1문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덕담을 할 때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벌기 바란다 해서 그 복을 비는 쪽을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 제7문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 기준도 역시 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그 표현은 이런 것이죠. 선수들의 값진 도전. 값지다. 한데 이때 값은 술값, 약값, 밥값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돈으로 지불합니다. 또 이 값의 크기는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값지다고 했을 때 이 값을 추상명사로서 그 가치를 뜻한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돈의 액수로 크기를 측정하는 그 단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치로 쓰여도 역시 그것은 돈의 액수로 그 가치가 크고 작고를 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값진이라는 말은 사전에서도 값이 비싼, 고가의, 또 값이 많이 나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이 값이 많이 나가는 고가의 도전, 이와 반대가 되는, 대가 되는 값싼 도전이 무엇이 있을까? 언뜻 떠오르는 종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수들의 그 값진 도전, 비싼 도전, 그거를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문장이란 항상 대꾸를 이루고 같은 그 단위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의 넉넉하다는 것은 가난하지 않다, 돈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넉넉하다는 것은 가령 돈이 넉넉하다. 만약에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할 때 20만 원 정도는 있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넓이가 한 10cm 정도 되면 되는데 한 12cm 정도 돼서 넉넉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는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 중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다, 넓은 마음으로 응원을 했다. 그러면 보통 마음이면 응원 안 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국민들은 남북 선수들에게 응원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구나.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든 제 7문에서 값진 도전, 넉넉한 마음, 여기에 감사를 한 것인데, 제 1문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덕담을 했고,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정책도 돈 줄게 하는 정책과 돈 내놔 하는 양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게 문재인 대신에 돈재인 이라고 별명이 붙어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문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9문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기뻐하면서 한 해의 꿈과 포부도 나누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기뻐하면서, 이 선전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선전은 광고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을 명확히 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보궐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좀 길게 발음을 하지요. 똑같은 선자와 전자를 쓰는 우리 한글로 이 단어는 선전 이렇게 하면 광고가 되고, 선전 이렇게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잘 싸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장음을 살려서 발음을 해 주어야 바른 뜻이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씨가 원래 그 고향이라든지 그 자라온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국민 앞에 서는 공무원으로서 그 뜻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할 수 없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면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공무원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고쳐야 하겠죠. 그 다음에 한 해의 꿈과 포부도 나누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포부 다음에 도라는 글자가 쓰였죠. 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무엇이 있고 유사한 것이 또 올 때, 그럴 때 쓰는 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나눌 때 무엇도 나누고 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제9문 앞에 있는 문장을 생략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습니다. 나누며가 한번 있었습니다.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했고, 뒤쪽에서 꿈과 포부도 나누고, 물론 이 나누고가 두 번 나오니까 두 번째는 도라고 쓰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꿈과 포부를 나누느냐 하는 다른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꿈을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꿈을 나누는 것은 동지적인 입장에서 같은 목표를 추구할 때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꿈이라고는 안 하죠. 꿈이라는 것도 극히 사적인 겁니다. 다음으로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포부를 나누지는 않죠. 만약에 A씨와 B씨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A씨의 꿈과 B씨의 꿈은 같지 않습니다. 동일한 직업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같을 수 없죠. 또 A씨가 자신의 꿈을 B씨에게 나누니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꿈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자기 자신의 꿈이 소중한 것이지 남으로부터 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날에 모여서 이렇게 꿈을 나누거나 포부를 나누지도 않을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덕담을 나눈다.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역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청와대, 그들은 한국어 소양이 척박하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문장, 제 신문입니다. 저도 새해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각오라는 말은 상당히 결연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이 인사 글에서 전반적으로 호들갑을 떱니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죠. 굳이 각오라는 말이 필요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각오하다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에 마음의 준비를 하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각오를 새롭게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오가 있었고 그것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각오를 고쳐서 다시 각오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각오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는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각오를 이야기할 텐데 그렇다면 2017년에 했던 각오를 고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2018년 1월에 했던 각오를 고치겠다는 것인가? 알 수 없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일 테고 어떻든 국어의 표현에 있어서 각오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아주 드물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이 아주 드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대로 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이미 있는 각오를 더 탄탄히 한다. 이렇게 써야 옳겠죠. 그 다음 제11문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족은 복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2 이상의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1인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분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복수 개념이고 그래서 가족의 행복은 집단적 행복이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에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씨네 가족은 인간 5명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루어진 어떤 단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재인 씨네 가족을 우리가 나열을 해봅시다. 문재인 씨네 가족에는 5명이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씨의 가족과 문재인 씨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등호로 연결할 수 없는 겁니다. 김 여사도 문재인 씨네 가족과 등호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이죠. 또 구성원 3, 구성원 4, 구성원 5도 각각 등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문재인 씨네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행복을 느낀다면 과연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인간인가 아니면 단체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입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될 수 없죠. 집단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만 집단은 살아있지 않죠. 그렇게 보았을 때 가족이 행복해야 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해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겠죠. 또 국민, 이때는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을 말합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야 라는 말보다는 가정이 화목해야 이런 말이 더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가족이 행복하다, 국민이 행복하다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행복하려면 국민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려고 행복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사고체계, 철학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씨는 나라가 행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니 20세기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국민만 행복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것이 궁극적 목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는 행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나라가 행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수단이라고 한 것이죠. 문재인 씨는 결국 국민 위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 무엇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인가? 만일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곧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니까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런 것이죠. 가족이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합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왕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라를 자기 자신이라고, 혹시 문재인 수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나라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국가라고 한다면 그가 소셜리즘을 지금 헌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 소셜리즘의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의 어떤 이념은 국가사회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지금 한 이야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면 국가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짧은 문장 속에서도 그 공무원의 사상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어째서 국민 위에 또 무엇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하는 위험한 공무원이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12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설날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구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인사로 하면은 조금 의사가 달려오겠죠. 근데 문재인 씨 자신과 그의 사랑을 받는 그 상대방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날마다 노력합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밖에 없죠.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 씨 그대들은, 당신들은 설날이 행복하다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풀이를 해야 하겠죠. 당신들은 날마다 설날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데 또다시 느끼는 이 낯설고 한국인, 정말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국인에게 설날은 행복한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건한 날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전통적으로 올 한 해에도 하늘이, 조상이 보살펴줘서 나라가 평온하고 농사도 잘 되고 집안에 탈이 없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설날이죠. 그러면 설날이 어떤 계절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주위를 보면 알듯이 이 설날은 아주 추운, 날씨가 추운 때에 속합니다. 눈이 내리고 산과 들판에는 초록색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당연히 꽃도 없고 나무에는 과실이 열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365일 매일매일이 이런 날이기를 바라겠습니까? 날마다 설날 같기를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연상할 수 있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날마다 한가위 같아라 하는 말이 있죠. 한가위는 어떻습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오국백과가 풍성한 1년 동안 수확을 한 그 먹을 것들이 풍부하고 그런 때에 바로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날마다 한가위 같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날마다 설날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그리고 눈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검은 흙이 있는 이 흑백의 세상, 이런 날이 365일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러시아로 가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설날 같아라. 그래서 이 나라를 날마다 설날 같은 날을 지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제12문에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와 같은 부류에 들지 않고 그냥 그들, 걔네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날마다 설날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력합니다 했으니까 이 노력은 누가 합니까? 문재인과 그 일당이 하겠죠. 우리 국민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13문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문재인은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12문에서 노력한다라는 말은 이미 노력을 좀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가 아니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노력이 시작됐다는 뜻을 나타내죠. 그런데 지금 제13문에서 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이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은 노력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노력 안 한 겁니다. 그러면 12번째 문장에서 노력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이렇게 제12문과 제13문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제13문에서 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정부는 동격으로 기술된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경우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연설을 한다든지 할 때 항상 이 부분은 정부가 해주세요. 정부가 하십시오 하고 상대방 취급을 했습니다. 정부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문재인이 노력을 하도록. 그러면 지금 정부가 문재인이라고 했으니까 문재인이 모든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이것이 제12문과 제13문의 의미입니다. 문재인이 노력하도록 문재인이 뒷받침하겠다. 말이 좀 안 되죠? 과거에는 주객 전도의 대명사였습니다. 최소한 2017년에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정말 주객 전도 그랬는데 현재는 자기 자신을 객으로 인식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4문을 소개합니다. 올림픽으로 여는 희망찬 새해,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올림픽으로 연다 그랬죠. 연다는 것은 물론 문을 열 수도 있고 금고를 열 수도 있고 시작한다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림픽으로 연다고 했으니까 으로라고 하는 것은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지요. 여기에서 올림픽이 열쇠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림픽이라는 열쇠로 무엇을 여는가? 이 무엇을 여는가에 해당되는 무엇은 당연히 새해겠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열쇠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새해를 연다고 한 것이죠. 이제 연다는 동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다는 것은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겠죠. 만일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겠죠. 닫혀있는 문을 열지 않으면 닫힌 채로 그냥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는 것은 새해입니다. 그러면 새해를 열지 않으면 새해는 열리지 않고 새해는 시작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새해는 힘들여서
올림픽이라는 열쇠를 갖고 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돈 좋아하는 돈재인 씨의 화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새해는 공짜로 온다. 왜 공짜인데 몰랐을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새해를 올림픽으로 엽니다. 힘들여서 여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이 또 있기는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아주 열심히 힘들여서 핸드레일을 돌리는 애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 핸드레일을 돌려서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게 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심적 상태, 그것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 심적 상태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을 돌리는 아이들에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시설은 자기 재미로 놀잇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저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는 올림픽이 새해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올림픽이 없을 텐데 열쇠가 없으니 새해를 못 열겠죠. 우리 모두 2019년에 문재인 씨가 새해를 못 여는지 지켜보기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종종 범하는 실수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인 공무원 그리고 청와대 거기에 그 운영비라든지 거기에서 활동하는 비용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박태한 비용을 주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모든 것이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고쳐나가면 되겠지만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틀리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를 좀 더 살펴보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득한 것은 웃음과 행복입니다. 그러면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다 그랬으니까 이 시자를 써서 존대한 것은 웃음과 행복을 존대한 것이죠. 웃음과 행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대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글인 것이죠. 그래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야 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이제 날짜와 서명을 합니다. 그것이 2018년 2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쓴 것은 잘 썼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은 문재인이고 이제 곧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될 테니까. 근데 이 동영상의 내용이 설날 인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에서 지금이 설날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2월 15일이라고 쓴 것은 틀렸습니다. 이 날짜도 설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16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 동영상과 글이 2월 15일에 게시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일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설날 인사는 전체 15개짜리 문장으로 된 그런 짧은 글입니다. 그 중에서 글을 잘 쓰지 못한 것, 또 가벼운 실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촛불 청와대는 한국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 쓰고 한국인이 한국인의 정서나 전통을 모르고 그리고 한글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고차적인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글만 배우면 옛말에 그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다. 이 경우에는 무식하다는 말 밖에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 청와대의 막중한 그 업무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지금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엉망이 되고 돈도 되는 대로 쓰고 일도 엉망으로 하고 고작 국제관계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만 국민들한테 지적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처리 능력이 없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또 업무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굳이 두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렇게 두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특권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그 집행정부의 업무를 그르치는 것 자체는 한쪽으로는 부패범죄이고 한쪽으로는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정 운영을 그르치는 것이고 해서 여러 부분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범죄 행위인 것이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일단 업무 능력이 없는 청와대의 수석, 보좌관들을 다 파면하십시오. 계속 이와 같은 일을 2017년 내내 하다가 2018년 지금에 와서도 더 나빠지고 있죠.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신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살아남을 것인지 이 나라가 역사를 계속할 것인지 그러한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가를 때려 부수고 국가의 그 동맥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